베트남 안보는 국군이 책임지고 장병들의 행복은 우리가 책임진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행복 소대. 우리는 장병 여러분께 꽤나 진심인 편입니다. 열린 병영, 소통하는 병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발짝 성큼 다가가는 여기는 행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내일은 세종대왕님이 나라말싸미를 맹그신 한글을 만드신 한글날입니다. 네, 우리의 글자, 우리의 언어가 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네. 사실 한글날은 우리 국군 장병분들도 매우 좋아하는 날입니다. 왜요? 쉬는 날이거든요. 공휴일. 예. 자, 휴일이라서도 좋지만 오늘날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읽고 쓸 수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낄 네. 수 있는 날이죠. 자, 그런데 우리 국군에서도 바른말 그리고 올바른 표현 쓰기에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그럼요, 알고 있죠. 용어들이 많이 순화가 됐어요. 내무반이라는 말 대신 이제는 생활관이라는 말이 일상이 됐고, 그리고 요즘은 시방서, 구보, 시건장치 이런 용어를 아예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예. 시방서? 그런 용어가 있어요? 아, 생전 처음 듣는 말인데. 시방, 지금 시방을 몰라? 사실 예전에 군대에서 많이 쓰던 용어긴 한데 시방서는 설명서 그리고 구보는 뛴걸음, 시건장치는 잠금장치로 순화가 많이 됐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이제 우리말을 쓴다고 한다면 정말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면은 처음 입대를 했을 때 총기 수입이라는 말을 듣고 굉장히 좀 당황했었거든요. 왜냐면 총기를 갑자기 수입을 하라고 하는데 어디서 수입을 하라는 건지 굉장히 좀 헷갈리기도 했고. 맞아요. 충성마트나 무슨 외국에서 직구해오라는 말인 줄 알고 이해를 못했어요. 당황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총기 손질하라는 말이죠. 네. 이제는 PX라는 말보다 또 충성마트라는 말이 입에 더 착 붙잖아요. 맞습니다. 자꾸 쓰다 보면 입에 붙고 또 순화가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순화가 필요한 용어들이 남아 있기는 해요. 자, 이거는 장병들도 순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단어인데요. 촉수엄금이라는 말 혹시 채원 씨 무슨 말인지 아세요? 촉수면 말미잘한테 있는 돌기 같은 건가? 똑똑하다. 아니면 엄금이면 뭘 엄하게 금지한다. 똑똑해. 아니면 촉촉한 손으로 뭘 하지 말라. 그건 오, 그렇죠. 이런 뜻 아닌가요? 오, 신선한 접근이었어요. 네, 촉수엄금. 손대지 말라는 뜻의 한자어입니다. 그렇죠. 사실 사회에서도 종종 쓰는 단어긴 해요. 맞아요. 이 척수엉금이라는 문구가 만지면 이제 큰일 나는 뭐 전기 시설이나 고압 시설, 이런 데 이제 많이 붙어 있는데 아예 직관적으로 손대지 마시오라고 붙여두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해도 네. 빠르고. 우리 행운기도 바른 말, 바른 영어 쓰기에 앞장 서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네. 오늘 하루 다들 바른 말, 바른 용어 쓰는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자, 한글날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면서 행복이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장병의 행복병영 프로젝트 행운기 그 첫 번째 코너입니다. 50만 국군 장병, 275만 예비역들의 리얼 공감 프로젝트 940번 김대희 씨도 TV를 시청하고 있는 239번도 함께해요. 보기만 해도 재밌는 사연, 유용한 정보가 쏟아지는 충상! TV 앞으로 모여! 충성TV! 네, 오늘도 한바탕 신나게 즐겨볼까요? 전군! 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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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라하는 거야? 팀 하나 만들까요? 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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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로. 전군! 요새 막 테크토닉 하던데? 요즘 줌바 댄스를 요즘? 테크토닉. 자, 오늘 전군 부대자랑은요 강원도 춘천시 편입니다. 강인한 군견 육성의 요람, 네 발의 전후 군견을 양성하는 육군 군견 훈련소입니다. 자, 여러분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육군 군견훈련소 상사 이상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육군 군견훈련소 하사 박세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약간의 스포일러를 하자면 오늘 아주 특별한 게스트가 잠시 후에 저희 스튜디오를 찾아주신다고 합니다. 본방 나오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쇼쇼쇼. 이렇게 하는 거 맞죠? 본방에서 MC들이 이렇게 하나? 조금 비슷했어요. 이거 원조로 한번 보여줘요. 금방 나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 쇼쇼쇼. 이거구나. 네, 자 어떤 게스트길래 뭐 이렇게까지 스포일러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 채원 씨가 또 준비한 게 있죠? 그럼요. 육군 군견훈련소. 저는 이제까지 군견훈련소만큼 소문이 무성한 부대를 보지 못했어요. 정말 특이한 소문이 많더라고요. 그중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거짓인지 파헤쳐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와철 OX, 와철 OX. What's your OX? 뭐 OX 시간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럼 얼른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진실을 가보고. 네, 먼저 첫 번째 소문입니다. 이 소문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군견에게도 계급이 있어서 신병이 들어오면 군견에게 경례를 해야 한다는 소문인데요. 요 소문은 너무 유명하죠. 저도 유명하죠.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네. 다 들어봤을 거예요. 이등병은 뭐 군견에게 매일 와서 경례를 한다. 그러면 군견 하사님이 멍멍 하고 받아주신다. 뭐 이런 소문 네. 너무 많이 들어봤는데 근데 사실 이거는 뭐 깔깔 유머집에나 나오는 그런 소문이 아닌가 싶어요. 군대는 계급 사회입니다. 네. 일반 부대에서 우리 짬 타이거한테 경례 실제로 합니다. 그리고 GOP 같은 경우에 거의 허병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군견, 계급, 하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다 생각합니다. 아 가능하다. 네, 오. 네. 저는 근데 이거는 좀 군대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구전동화처럼 이렇게 전래동화처럼 내려오는 약간 그런 유머 같은데 글쎄요 진실은 뭔가요? 네. 자, 하나, 네, 둘, 셋. 그쵸. X 그쵸. 농담이죠. 근데 두 분도 이런 농담 들어보셨죠? 네. 저도 전입을 오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혹시나 저보다 고참 군견이 있을까봐 잔뜩 긴장하고 훈련소에 왔었습니다. 하지만 군견은 계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군견은 현역이나 예비역과 같은 특정한 병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인데요. 임무 수행 기간을 마치고 은퇴하는 군견들에게는 전역한다라는 표현 대신에 은퇴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군요. 여러분 아니랍니다. 군견 하사님 없습니다. 자, 우리 신병들 선임들한테 속아서 군견에게 격려하는 일 앞으로 없길 바라고요. 자, 다음 소문은 뭔가요? 군사작전은 물론이고 대민 지원에도 앞장서는 군견들. 우리 군견들도 작전 때 큰 성과를 내면 포상이 주어진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군견이 성과를 올리면 한우 특불이 포상으로 나온다던데 이 소문 사실인가요? 굉장히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사람이든 동물이든 어떤 동기가 굉장히 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한우를 먹으면은 다음에 또 먹으려고 또 열심히 임무를 수행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반대예요. 그냥 한우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저도 잘 못 먹는 투뿔이라서 요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 소문 진실이었으면 좋겠어요. 이왕 줄 거면 원뿔 말고 뚜뿔 주고. 왜냐면 너무 기특하잖아요. 얼마나 그렇긴 하죠, 기특해요. 예. 그러니까 잘했다. 맛있는 간식으로 포상해 주는 거 이건 좋은 거 아닌가요? 좋습니다. 자, 이 소문의 진실은 뭔가요? 자, 하나, 둘, 셋. 뭐야? 둘다 X. 그럼 진짜 투뿔이 아니라 원뿔인가요? 왜죠? 뭐 먹나요? 사실 저는 마음 같아선 주고 싶은데 그렇죠. 예. 군견에게 포상으로 한우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군견은 기본적으로 정량 식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 2끼 식사를 기본으로 하고 식사 때도 700g의 정해진 군납사료만 먹습니다. 뭐 가끔 훈련 때 포상으로 소량의 육포를 주고 있긴 하지만 그 외에는 육류로 된 간식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근데 강아지들 고기 간식 주면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보상 개념으로 간식 많이 주면은 훈련도 더 열심히 잘 받을 것 같은데 간식을 많이 안 주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실제
작전 상황에서 적군에게 음식으로 포섭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간식, 객검이나 육포를 제외하고는 먹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 간식 맛을 모르게 하는 거네요. 저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가끔 내가 과자 맛을 몰랐으면 어땠을까? 내가 고기 맛을 몰랐으면 어땠을까? 나의 체형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 뭐 이런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음식으로 포섭당하지 않게 생활 습관을 아예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네요. 네. 군견들도 군견훈련소에서 단체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검증된 식단, 급식 이외에는 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사료의 질, 위생, 질병 등에 대해 피해를 받지 않으려는 관리의 일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평소 먹지 않던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나거나 하는 경우 심한 경우에는 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군견들이 큰 성과를 내면 아낌없는 칭찬을 해주시는 건가요? 네, 군견들의 입장에서는 높은 목소리 톤으로 칭찬을 하거나 간식을 주거나 공놀이를 하는 등 여러 의미의 칭찬들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아낌없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군견들이 부족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하고 있네요. 군견들이 군생활을 아주 그냥 만족하면서 할 것 같아요. 예. 자, 다음 OX 한번 넘어가 볼까요?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해내는 네 발의 전후 군견. 앉아, 기다려를 시작으로 정말 다양한 훈련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거 사실일까요? 혹한기 훈련, 그리고 사격 훈련까지 받는다던데 이게 맞나요? 견들이 어떻게 사격 훈련을 받아요? 일단 말이 안 되죠. 네. 근데 사격 훈련은 아니라 하더라도 뭐 유격이나 혹한기 같은 것들은 충분히 받을 것 같긴 한데 혹한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추위에 좀 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털이 좀 많이 있고 하니까. 이건 뭐 전혀 모르겠어요. 감도 못 잡겠어요. 네. 자, 이 소문 예스인가요? 아니면 노인가요?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달렸어. X. 오, X? 누구는 뭐야? 받고 누구는 안 받고 네. 이런 거예요? 사실 이건 세모입니다. 육군 군견훈련소에서는 별도로 혹한기 훈련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름이든 겨울이든 항상 군견들과 함께 훈련을 하고 겨울에는 혹한기 훈련을 진행하는 타부대를 지원해서 함께 훈련에 나갑니다. 그리고 군견들이 사격 훈련에 참가하기도 합니다. 예? 사격 훈련에 참가를 해요? 군견들은 그냥 앞발로 이렇게 해가지고 서서 싸는 못할 것 같고 네. 앉아 싸는 엎드려 싸로 이렇게 0점 조준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저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는데 네. 군견들을 총성에 적응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총성. 네. 혼나지 말라고. 군견이 실제 전시 상황에 동원됐을 때 총성이 나는 전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대에서는 매월 1회씩 사격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이때 군견들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특히 군견들은 소리에 예민하니까 그렇죠.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으면은 실전에서 당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훈련을 하는군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정말 다양한 좀 훈련을 받는 것 같고 이 정도 되면 군인이 받는 웬만한 훈련을 다 받는 것 같은데요. 뭐 사격하고 뭐 겨울이나 여름에 훈련 받는 거면은 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군견은 패스트 로프 훈련도 받습니다. 패스트로프 훈련이요? 아니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라 패스트로프 훈련이면 로프 타고 하강하는 훈련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육군 군견훈련소 내에 헬기 레펠 훈련이 가능한 막타워가 있는데요. 여기서 군견과 군견병이 함께 패스트 로프 훈련을 진행합니다. 군견이 패스트로 훈련은 왜 받는 거예요? 작전 상황에 따라 군견이 헬기를 타고 작전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패스트 로프 훈련은 필수적으로 수료해야 합니다. 훈련 시에는 약 5m 높이의 막타워에서 군견과 군견병의 몸을 D자형 고리에 연결하여 함께 강화합니다. 제가 이제 유격을 2번 뛰면서 패스트 로프 훈련 좀 체험을 해봤는데 쉽지가 않거든요. 군견들 같은 경우에 혹시 고소공포증 같은 거는 없나요? 훈련 잘 따라오는 편인가요? 실제로 막타워에 올라가는 것 자체를 거부할 정도로 겁을 많이 먹는데요. 네. 군견병과 신뢰를 쌓아가며 반복적으로 진행하면 차츰 익숙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니 패스트로프 훈련은 사실 그냥 그 맨몸으로 혼자 하기에도 힘든데 이게 군견을 데리고 하려면은 군견병들이 이 만만치 않게 힘들 것 같아요. 네, 그 군견의 몸무게가 무거운 친구들은 35kg 정도 됩니다. 패스트로프 훈련 특성상 헬기의 큰 소음과 프로펠러의 강한 바람 때문에 군견을 군견병이 직접 안고
탑승하고 이탈하는 훈련을 진행합니다. 전투 장구류와 군견까지 끌어안고 이동해야 하는 군견병들의 체력적인 부담이 있지만 이러한 이유로 군견병들의 기초 체력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저는 근데 그럼 이거 궁금해요. 뉴스에서 왜 많이 나오는 훈련 있잖아요. 군견하면 떠오르는 게 그 물어 하면은 딱 달려와서 딱 무는 훈련 있잖아요. 그거는 무슨 훈련이에요? 해당 훈련의 명칭은 통제 공격 훈련인데요. 사실 그 훈련은 2018년도 이후로 교범상에서 삭제되어 현재는 더 이상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실제 상황에서의 활용도가 낮은 훈련이기도 하고 통제 공격 훈련을 하다 보면 군견들의 공격성이 높아져서 자칫 핸들러나 주변 사람들을 공격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그거 자주 봤는데 영상. 물어. 근데 이제 그 훈련을 그럼 아예 안 하는 거군요. 군견은 적을 추적하거나 폭발물을 탐지할 때 더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공격성을 높이는 훈련은 굳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 상황에서 꼭 필요한 훈련 위주로만 한다는 얘기네요. 네. 다음 소문은 뭔가요? 네, 마지막 소문입니다. 군과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군견들을 위해 육군 군견 훈련소에서 특별히 마련한 공간이 있다고 하는데요. 부대 내에 군견을 위한 추모 공원이 있다고 하던데 이 소문 사실인가요? 이 소문은 무조건 사실이어야 해요. 예, 군견도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습니까? 네, 추모 공간이 무조건 필요하죠. 네, 저도 이 소문은 사실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자, 정답이 뭔지 알려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네, 다행히 오네요. 이게 사실 추모 공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게 부대 내에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육군 군견훈련소에는 군견관 일대에 군견 추모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군견 추모공원에는 군견 추모비를 비롯해서 군견의 견본줄을 보관하는 공간이 있는데요. 군견 훈련소를 거쳐간 모든 군견들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군인들에게 군번줄이 있는 것처럼 군견들에게도 견번줄이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군견이 사망하면 해당 군견의 견본줄을 추모공원에 보관합니다. 매년 현충일 전후인 6월 5일이나 6월 7일에는 이곳에서 추모 행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군견의 예우를 위해 마련된 특별한 추모 공간이 있다는 게 정말 뜻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쯤 되면 사실 아까 김대희 씨가 네. 스포일러한 그 엄청난 네. 게스트가 나와야 하는데, 그렇죠? 누굴까요? 누구죠? 혹시 그러면은 육군 군견 훈련소 소장님 아까 그 제작진분들이 화장실이랑 바닥 이렇게 밀고 있더라고요.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럼 진짜 높으신 분인가? 정말 어렵게 모셨고요. 그래요? 네. 이거는 저희 행군기 9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어머머. 아닐까 네네. 싶습니다. 네. 군견 훈련소를 가장 잘 아시는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설마 내가 생각하는 육군 군견 훈련소의 7년차 베테랑 정찰견 포돌입니다. 나와주세요. 포돌이. 반갑습니다. 우리 군견병과 함께 나왔습니다. 우리 군견병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도리의 핸들러 군견훈련소 상병 이지석입니다. 네,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포돌이도 인사해 주세요. 멍. 제가 대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포도리는 2015년도에 태어난 말리노이즈이고요. 현재 7년째 정찰견으로 임무 수행하고 있습니다. 포도리는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경호작전을 수행했고 대침투 종합훈련에 약 40회 이상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실종자 수색작전에도 3회 참여한 경험이 있는 베테랑 정찰견입니다. 근데 스펙이 정말 화려한데 이게 얼굴 보니까 미모도 상당히 뛰어나거든요. 그렇습니다. 포도리가 한 미모에서 현재 군견훈련소를 소개할 때 사용하는 홍보용 스티커에도 포도리의 얼굴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에이스네요. 근데 눈빛만 봐도 너무 청량해요. 네, 어떻게? 그럼 포돌이 그동안 훈련 받은 것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예. 준비한다, 준비, 준비한다. 준비하고. 어떡해. 와. 첫 번째로는 앉아라는 동작입니다. 앉아라는 동작은 군견을 통제할 때 기본 동작 중 기초가 되는 기본 동작입니다. 네. 포돌. 앉아. 기다려. 포돌. 엎드려. 기다려.
그 다음은 굴러라는 동작입니다. 포도. 굴러. 굴러. 앉아. 그럼 다른 개인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포도. 올라. 올라. 진짜 크다. 장신이네. 그 다음은 기다려라는 동작입니다. 기다려. 기다려라는 동작을 할 때 군견은 군견병의 통제를 따라서 군견이 지나가는 곳마다 군견병을 쳐다보거나 군견병의 통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오, 쉬운도 아니죠. 그 다음은 와라는 동작입니다. 포돌 와. 네, 여기까지. 우와, 포도가 잘했어. 그럼 이렇게 기본 동작을 완벽하게 구사하고 나면 정찰견이니까 실제 산악으로 가서 수색하는 훈련도 받아야 되잖아요. 기본 동작만 훈련한다고 해서 가능할 것 같진 않은데 뭐 추가로 또 어떤 훈련을 받나요? 자연의 냄새와 인간의 냄새를 구분하여 사람 냄새가 나는 방향을 앉아 자세로 보고하는 연습을 합니다. 이때 대항군이 숨은 거리를 점차 늘려가며 숙달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아, 근데 이게 말이 쉽지 훈련하는 단계들이 쉽지 않을 거란 말이죠. 가끔 이렇게 말이 안 통해서 답답할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포도리가 반대 방향으로 누워 있어서 잘 안 들릴 수도 있으니까 네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솔직하게. 답답함을 느낄 때가 당연히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하지만 이 친구들이 상황과 조건에 반응하는 것임을 이해하고 있고 군견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훈련을 진행하는 것이 핸들러의 역할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게 포도리가 2015년생이면 8살이잖아요. 네. 궁금한 게 혹시 그 군견도 정년이라는 게 있나요? 포도리는 현재 사람 나이로 56세 정도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 어유 형님이시네. 경례 그냥 할까요? 충성. 네. 오. 야 형님이시네. 통상 작전견으로 8년 이상 임무를 수행하고 나면 노화가 진행되면서 체력도 저하되어 임무 수행이 어려워지는데요. 포도리도 2년 뒤인 2025년도에는 은퇴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구나. 자, 그럼 포도리가 은퇴를 하게 되면은 소고기 마음껏 먹을 수 있나요? 아까 조금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정해진 군사료만 하루에 2번 준다고 그 얘기 듣고. 네. 꿀 먹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은퇴한 군견은 어떻게 생활하나요? 은퇴하고 나면 관리견으로 전환이 되고 부대 내 관리분대에서 생활하게 되는데요. 부대 내에서 살기도 하지만 민간으로 무상분양되어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아 은퇴 후에는 제2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 거네요. 그럼 일반 가정집으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무상분양의 대상이 되는 견들은 크게 두 부류인데요. 첫째는 작전견으로 임무 수행을 하다가 은퇴한 견들이고 둘째는 작전견이 되기 위한 각종 자격평가에서 불합격해서 관리견으로 전환된 견들입니다. 반려견으로는 적합하지만 군견으로 임무 수행이 제한되는 견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게 작전견 평가에서 30% 정도만 합격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나머지 친구들은 전부 어떻게 보면 분양 대상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육군 군견훈련소에서는 분양 대상이 되는 그 두 부류의 견들 중에서 심각한 질병이 있거나 사람이나 동물에 대한 공격성이 있는 견들을 제외하고 매년 민간으로 무상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은 분양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군견의 노후를 결정짓는 과정인 만큼 심사와 절차 기준이 꽤나 까다로운데요. 네. 우선 분양 신청서를 받아서 다양한 항목들을 확인합니다. 반려견 사육 경험이 있는지, 사육 환경은 어떤지, 이사나 출산 계획이 있는지도 확인하고요. 또
무엇보다 사육장 환경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거주지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을 여러 장 받아보고 있습니다. 거주 환경은 진짜 꼭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군견들이 워낙에 운동량도 많고 또 보셨다시피 소형견들이 아니잖아요. 네. 자, 그럼 분양을 받으려면 직접 부대를 방문해야 하는 건가요? 직접 안 오셔도 되고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에 육군 홈페이지를 검색한 뒤 공지사항에 들어가서 은퇴, 군견, 분양과 같은 키워드를 입력하시면 무상분양 신청서가 나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신 뒤 우편으로 접수해 주시면 선정된 분에 한해서 유선으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한 해 한 몇 마리 정도가 새 가족을 찾아서 떠나는지 궁금하네요. 매년 약 20에서 30두, 많으면 30에서 40두 정도가 민간으로 분양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은퇴견들은 보통 8살에서 10살 정도 되는 노견이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분양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좀 안타깝네요. 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퇴견들이 좋은 가족을 만나서 더 편한 환경에서 사랑받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퇴견 분양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군견 분양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자막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밑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육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은퇴, 군견 분양 키워드를 검색하시거나 이 번호로 전화 문의도 가능합니다. 네, 명견 양성의 요람, 육군 군견 훈련소 전군 부대 자랑을 통해서 제대로 소개할 수 있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자, 두 분 행군기와 함께한 소감 어떠셨는지 한번 네. 들어볼게요. 저는 이등병부터 병장까지 군견병으로 지냈고 현재 임기제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핸들러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만큼 군견과 군견 훈련에 대해 온 애정과 진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군견을 포함한 저희 전우들의 이야기를 직접 많은 분들께 전달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어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지원법위가 광범위한 것에 비해 육군 군견훈련소의 존재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통해 부대를 홍보할 수 있어서 좋았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서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국방에 일조하는 네 발의 전우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자, 함께해 주신 육군 군견훈련소 전우들 감사하고요. 행군기 장기 프로젝트 전군 부대자랑은 전국에 있는 전군을 만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인권을 사수하라. 행복한 미래를 위해 그날의 사건을 되짚어보는 사건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장병들의 행복한 병영 그리고 인권을 위해 행군기가 앞장서겠습니다. 지금껏 관습이란 이름으로 자행되어온 악습, 불합리한 관행, 이제는 안녕. 군에서 벌어진 하나의 사건을 다각도로 짚어보고 문제점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사건의 재구성입니다. 네, 오늘도 사건의 재구성 함께해 주십니다. 육군본부 과학수사센터의 윤대중 수사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대중입니다. 오늘도 냉철한 시선으로 사건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의 양선효 법무관님과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선효입니다. 병사들의 인권 수호를 위해 늘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건 바로 만나보시죠. 야, 너 팔에 문신 있네? 너 생긴 건 범성이 같은데 어디서 좀 놀다 왔니? 언제 한 거야? 무슨 의미로 새긴 거야? 등등. 불안하게 뭐죠? 오, 저 뭐야? 야, 소름 돋는다. 어떡해요. 문신에 흉터가 생긴 것 같은데요? 부작용인가? 긴팔, 생활복만 입어야 했어요. 팔도 시엔 소금기가 막 낄 정도였거든요. 상상이 가네요.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이에요? 유난히 뜨거웠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어찌나 무더웠는지 의무실엔 더위를 먹고 들어온 병사들로 가득했죠. 고생들이 많네요. 얼마나 더웠으면은 의무실에 장병들이 가득했겠어요. 이럴 때는 이제 의무실에서 좀 열도 식히고 쉬면 좀 낫죠. 그렇게 의무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병사들 사이로 쭈뼛대며 들어오는 한 병사. 그는 A 병사였는데요. 저 연고 좀 받을 수 있습니까?
하는 A 병사는 연신 팔을 퍽퍽 긁어대고 있었습니다. 아, 모기 물렸나 보다. 여름인데 긁는 거면 뭐 모기밖에 더 있겠어요. 군의관도 처음엔 뭐 벌레에 물렸거나 땀띠가 났겠거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을 발라주겠다고 하니 A 병사가 소스라치게 놀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냥 제가 바르겠습니다. 그냥 주십시오. 뭔가 벌레에 물리거나 보통의 상처는 아닌 것 같은데요. 소스라치게 놀랄 일이 아닌데. 이상한 건 따로 있었어요. 보통 하계에는 전투복 상의 소매를 접어서 입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A 병사의 소매는 손목까지 다 내려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규정인데. 규정이죠. 그러니까 팔을 계속 퍽퍽 긁어대면서도 절대 소매를 걷지 않겠다는 A 병사. 그러니까 군의관은 A 병사의 손목을 잡아채고 손목을 확 걷어 올렸죠 이제. 그랬더니 역시나 뭔가 이상합니다. A 병사가 소매 안에 이걸 하고 있었거든요. 뭐죠, 아, 이거? 좀 펼쳐주시면 네. 잘 보일 텐데. 요거 그 팔. 아, 팔토시. 팔토시. 아, 그쵸? 팔토시. 이거 여름에 하면은 진짜 시원하긴 하더라고요. 예. 하니까. 네. 근데 팔토시를 했는데 소매를 내리고 있었다. 이거는 조금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상하죠. 네. 그러니까 군의관은 A 병사가 뭔가 감추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팔은 왜 그렇게 긁고 있는지를 물어봤죠 이제. 그런데 A 병사의 답은 이외로 되게 심플했어요. 별거 아닙니다. 연구만 주십시오. 별거 아니라고 해서 별거 아닌 경우를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뭔가 감추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결국 A 병사의 손목을 잡고 팔토시를 벗겨낸 군의관은 드러난 A 병사의 팔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마는데요. A 병사의 팔 상태가 저 뭐야? 야, 소름 돋는다. 문신에 흉터가 생긴 것 같은데요? 부작용인가? 저 많이 아플 것 같은데. 아, 그래서 이 팔토시랑 옷으로 이제 가리고 있었나 본데. 그거 더 고통스럽지 않나? 이렇게 빨갛게 부어오른 A 병사의 팔, 연신 긁어댄 탓인지 상처는 이리저리 덧나 있었고요. 여기저기 물집도 잡혀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딱 심각해 보이잖아요. 그니까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면 뭐 혹시 휴가 나가서 문신을 했는데 뭐 그걸 가리려고 이렇게 내리고 있었던 거 아닐까? 그런 의심은 조금 들죠. 네. 그래서 군의관이 물어봤어요. 휴가 때 몰래 문신한 거 숨기려다 이렇게 된 거냐? 하고 말이죠. 그랬더니 A 병사가 펄쩍 뛰면서 문신은 입대하기 전 한참 전에 한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입대하기 한참 전에 한 문신이면 이제 와서 덧날 이유는 없을 텐데 왜 저렇게 된 거죠? 그렇다면 A 병사의 팔은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사건은 A 병사가 자대에 배치받은 그날 훈련을 마치고 옷을 갈아입을 때 발생을 합니다. 누군가 A 병사를 보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야, 너 팔에 문신 있네? 멋있다. 이거 안 아팠어? 그러니까 옷 갈아입을 때 문신이 보였나 봐요. 근데 요즘에 뭐 워낙 많이들 해서 엄청 신기하지는 않잖아요? 제 또래는 그 군대에서 문신하는 사람 보면 신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때는 이제 문신이 있으면 면제 사유가 됐거든요. 근데 요즘은 면제가 아닌가 봐요? 그렇죠. 요즘은 전신에 문신이 있어도 면제사유는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문신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도 많이 지금 이제 사라졌고 또 문신이 있다고 해서 병역 임무를 수행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그렇죠. 뭐 문신했다고 해서 병역 임무하는데 뭐 지장이 있거나 아무 상관은 없죠. 근데 여전히 문신한 사람 보면 신기하는 시선도 있긴 해요. 맞습니다. 사실 저도 군 생활할 때 딱 저희 소대 한 명, 이제 후임이었는데 이쪽 팔에 문신을 하고 들어온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신기하게 보면서도 약간의 공포를 가지고 봤던 기억이 나는데 A 병사의 경우도 그랬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생활관 병사들이 A 병사 주변으로 몰려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거 얼마 주고 했냐? 이거 아프지 않았어? 이거 언제 한 거야? 이거 무슨 의미로 새긴 거야? 등등 정말 많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문신을 하고 싶진 않은데 한 사람 보면 궁금하기는 해요. 아플 것 같기도 한데 또 얼마나 아픈 건지도 궁금하고. 문신한 이후에 뭐 의뢰받았던 질문이다 보니까 A 병사는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처음 했다고 합니다. 뭐 이런 관심도 그냥 하루 이틀이면 넘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제 시작이군요. 네. 왜죠? 왜 문신이 문제였나요? 나라에서도 문제 없다고 입대를 시킨 건데? 어느 날 선임인 비병사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는 거죠. 너 생긴 건 범성이 같은데 어디서 좀 놀다 왔니? 라고요. 문신 이꼬르 어서 좀 놀았냐? 이렇게 생각하는군요. 뭐 아직까지 문신에 대한 편견이 없다고는 못하지만 이 질문엔 좀 가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 생긴 거는 범생이 같은데 놀다 왔냐 이 어감이 살짝 좀 꼬여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질문도 뭐 문신한 이후에 가끔 내가 받았던 질문이라 A 병사는 뭐 또 대수롭지 않게 그냥 뭐 여겼어요.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우정의 의미로 새긴 문신이고 그 친구들이랑 절교하면 지워버릴 거라는 농담까지 하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다 넘겨버렸거든요. 요즘 친구들은 개성의 표현으로 문신 많이들 하잖아요. 그렇게 A 병사의 문신은 병사들의 관심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름이 왔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전투복 소매를 접어 입어야 하는 그 시기가 지금 온 거죠. 그러니까 보였겠군요. 문신이 대놓고. 그렇죠. 그럼 다시 관심을 받게 됐겠네요. 그렇게 소매를 걷기 시작하자 비병사는 이제 딴지를 걸기 시작했어요. 요즘 애들은 생각 없이 문신을 한다더라. 문신한 애들을 믿고 걸러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가리는 게 예의라느니 뭐 이런 이야기도 그냥 서슴지 않게 툭툭 다 내뱉었어요. 아니 사람마다 개성이 다르고 표현 방식도 다른 건데 문신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A 병사도 그게 굉장히 좀 답답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대꾸 할 말도 없고 또 문신을 쉽게 지울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눈을 떴더니 비병사가 자기를 보면서 크크 하고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불안하게 뭐죠? A 병사가 잔 사이에 B병사가 사인펜으로 문신 옆에 그림을 하나 그려놨던 겁니다. 그것도 심지어 똥 그림이에요. 유치하다, 유치해. 야, 그러니까 뭐 하는 짓이냐고 따져 물어봤자 돌아오는 답은 이거였어요. 네 몸 도와지잖아. 그래서 문신한 거 아니야? 돈 주고 하지 마. 내가 해줄게. 자, 우리는 이런 걸 괴롭힘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네. 자, 너무 유치해서 이럴 때는 근데 어떤 대꾸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니까요. 선임만 아니었으면 진짜. B병사의 괴롭힘은 날로 유치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선물이라면서 A병사에게 이걸 건넸거든요. 뭐예요? 혹시 이거 보신 적 있으시죠? 이거 네. 띠부띠부. 네. 빵에 들어있는 네. 스티커. 빵 스티커잖아요. 빵 스티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 컬러야. 아프지도 않아. 라면서 몸 구석구석에 스티커를 붙여댔던 겁니다. 네. A 병사가 화라도 내면 B 병사는 또 선임한테 화내는 거야? 라며 응수하고요. 비병사 수준이 참 유치한. 네, 띠부띠부하네요. A 병사는 군 생활이 너무나도 괴로웠다고 해요. 이번에 B 병사가 문신을 가리고 다닐 것을 지시했거든요. 한여름에 전투복 소매를 걷지 말고 팔토시나 파스로 가리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작업을 할 때나 훈련을 받을 때는 물론이고 생활관 내에서도 긴팔, 생활복만 입어야 했어요. 여름에 어떻게 긴팔만 입어요. 진짜 너무하다. 아니, 이번 여름이 진짜 특히 더 더웠는데, 야, 말만 들어도 덥네요, 진짜.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소매를 이렇게 걷어올리면 비병사의 욕이 바로 날라왔어요. 그래서 소매를 걷어도 문신이 보이지 않도록 A병사는 안에 이 팔토시를 해야 했습니다. 듣기만 해도 더워요. 숨 막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긴 소매 안에 땀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건 그냥 뭐 일반 예사였고요. 팔토시엔 소금기가 막 낄 정도였거든요. 상상이 가네. 그쵸. 너무 더워서 긴 소매 대신 문신 위에 파스를 붙이는 날이면 뜨거운 외부 온도의 아, 파스가 피부 자극을 일으켜서 엄청나게 막 화끈화끈거려요. 아, 화상이 보여. 맞아요. 파스가 의약외품을 사용한다고 해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석이 함유돼 있어서 자기장으로 통증을 개선을 하는 그 원리인데 열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건 진짜 전문가와 상의를 하고 붙이셔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진짜로 이건 탈이 안 날 수가 없겠는데요. 그러다 보니 팔에 땀띠와 함께 염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럼 또 가렵잖아요. 그러니까 긁으면 진물 나고 그래서 상처가 생겼죠. 그저 당시엔 내가 왜 문신을 했는지 그냥 그 원망이 좀 컸다고 해요. 그러다 상처가 깊어지고 나서야 아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서 의무실을 찾았던 거고요. 당시 A병사의 상처를 본 군의관에 의해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것인데 여러분들은 이 사건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 전신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왜 우리 저 여고생들 보면은 귀엽게 왜 우정 반지 같은 거 하듯이 그런 의미로 우정 문신을 친구들끼리 절친끼리 한 건데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고 괴롭히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는데 아직 변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편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기 개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 시대에 문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내 취향이 아니라고 후임 병사를 괴롭힌 사건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네. 아니 요즘은 꼰대들도 문신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건지 저는 비병사의 머리가 문제이지 않나. 아니 요즘 문신이 있어도 군대 가는 게 당연한 세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실제로 문신 많으면 군대 안 간다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네. 구병역법에서는 고도문신이라고 해서 실제로 팔, 다리, 배 등 온몸을 뒤덮는 문신이 있는 경우에는 신체 등급과 무관하게 4급 보충력 판정이 나왔었어요. 네. 그런데 2021년부터는 문신과는 무관하게 그냥 신체 등급에 따라서 현역 판정을 내리고 있거든요. 이러한 사유는 문신을 개성과 멋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인식하는 등 문신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를 반영한 결과라고도 보입니다. 네. 맞아요. 제 주변은 문신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사건의 비병사는 A 병사에게 문신이 있다는 걸 알고 생긴 건 봄새이 같은데 어디서 놀다 왔냐?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요즘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그렇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런 언행을 쉽게 하는 건지 저도 좀 궁금하기는 해요. 이는 비병사의 사회적 편견이나 집단 무의식 속에 문신은 뭐 조직이나 깡패나 뭐 조폭 뭐 이런 생각과 사고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비병사가 편견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게 편견, 뭐 선입견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나요? 네, 있어요. 편견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이렇게 좀 치우친 사고나 견해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편견이 강한 사람은 몇 가지 특징을 보이는데 첫 번째는 불충분하고 부정확한 근거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도 수용하거나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요.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도 받아들이지 않고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군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 특징이 그거잖아요. 답정론. 누가 뭐라고 해도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 내 말만 맞는 거야. 두 번째 답은 뭘까요? 대상에 대한 가치 판단을 실제보다 높게 또는 낮게 하고 세 번째는 비논리적으로 감성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특징들이 있어요. 근데 비병사의 또 다른 특징으로 이제 유치함이 또 있잖아요. 진짜. 예. 뭐야?
저 A 병사 사인펜으로 낙서하고 스티커도 붙이고 왜 이런 유치한 짓을 하는 걸까요? 일단 사회적 편견은 일반적인 혐오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이걸 익숙한 것에 대한 일반의 붕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 표준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적 행동에서 벗어나서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특히나 이 사건의 경우 B 병사가 선임이었잖아요. 그래서 약자인 A 병사에 대한 괴롭힘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근데 사인펜으로 낙서하고 스티커도 붙인 거 있잖아요. 설마 그걸 장난이었다면서 넘어가지는 않겠죠? 이거 정말 심각하게 상대를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군이라는 조직은 그 통제성과 폐쇄성이라는 특수한 성질로 인해서 선임병으로부터의 폭언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일반 사회에서보다 훨씬 크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인지하고서 이 사건을 바라봐야 되는데요. A 병사는 비록 후임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 내서 싫다, 그만하시라 라는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임인 B 병사는 지속해서 A 병사의 몸에 그림을 그린다거나 스티커까지 붙였잖아요. 이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 그리고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행위로서 명백한 가혹행위에 해당합니다. 네. 몸에 낙서하고 조롱하는 것도 모자라서 한여름에 반팔도 못 입게 했잖아요. 이거 엄청난 인권 침해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B 병사가 선임이라고 하더라도 A 병사에게 한여름에 반팔을 입지 못하도록 명령하거나 지시할 권한은 없거든요. 만약에 B 병사가 분대장이어서 일정한 직무상 권한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문신을 가려라, 계절 장소 등을 막론하고 반팔을 일적 착용하지 말아라 라고 지시하는 것은 적법한 내용으로 보기도 어려워서요. 이 역시 따라야 할 의무가 없는 부당한 지시에 해당하는 겁니다. 아니 팔에 문신 있는 게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되지. 문제 해결 방식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요. 이건 누가 봐도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이 아니라 그냥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병사 본인의 기준에 맞춰서 후임병을 그냥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겁니다, 그냥. 근데 한여름에 반팔을 못 입게 하는 게 잘못된 건 알겠는데 정확히는 A 병사의 어떤 권리를 침해한 건가요? 정확히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A 병사는 군의 규정과 부대 지침 등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는 내가 자유롭게 전투복 소매를 걷는다거나 반팔 옷을 입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모두 일반적 행동 자유권의 일환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문신은 핑계고 그냥 B 병사가 A 병사를 괴롭히고 싶었던 게 아닌가. 사실 진짜 문신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까지 괴롭힌다는 게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비병사가 군에 입대 전에 문신을 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호되게 뭐 어떤 안 좋은 기억이. 그게 있었나? 트라우마처럼. 아니면 그의 문신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가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마 입대 전에 받았던 상처나 트라우마로 인해서 A 병사를 더욱 괴롭힌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명백한 가혹행위잖아요. 왜 A 병사는 아무에게도 신고를 하지 않은 거죠? A 병사 또한 문신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신고하지 않았을 거라는 판단이 좀 되고요. 즉, 이 말은 주변에 A 병사의 입장에 있어서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닐까요? 네. 아니 그리고 또 문제가 있어요. 이 그 A 병사가 한여름에도 이제 팔을 내리고 긴 팔을 입고 있는 걸 주변의 동기들이 분명히 봤을 텐데 못 볼 리가 없을 텐데 무조건 보죠. 아무도 A 병사 대신 신고를 하거나 뭐 간부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거 이게 좀 씁쓸하네요. 편견은 우리 생활 환경 속에서 사회적으로 학습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변 병사들도 여기에 동조를 하고 이 패턴을 깨지 못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누구 한 명이라도 빨리 제재하거나 신고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상황인 거죠.
근데 A병사가 참 짠한 게 그렇게 당하고도 마음의 편지를 쓰거나 간부에게 보고를 안 하잖아요. 오히려 본인이 문신한 게 문제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본인에게서 문제를 찾는 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그게 참 안쓰러워요. 요즘 문신이 있다는 게 큰 뭐 죄를 짓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 요즘 입대하는 병사들 중에서 뭐 조그맣게 타투를 새겨놓는 병사들 꽤 많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을 봤을 때 군 문화도 조금 더욱더 변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하는 그런 풍토로 좀 변화해야 되고 그래야 A병사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겠죠. 네. 자, 오늘의 사건 되짚어 보겠습니다. B병사는 A병사가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몸에 그림을 그리고 스티커를 붙이면서 괴롭혔고요. 심지어는 한여름에 반팔도 입지 못하게 하는 과정에서 A병사의 팔에 상처가 나게 됐습니다. 자, B병사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모두 국방부 징계 훈령상의 가혹행위에 해당합니다. 심지어는 억지로 긴팔을 입고 문신 부위에 파스까지 붙이면서 우리 A병사 팔에 심각한 염증이 생기는 등 상해도 발생한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처벌이 좀 더 강해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이 정도 수준이라면 이건 단순히 징계로만 끝날 게 아니라 군형법상 위력행사 가혹행위까지 문제될 수 있는 상당히 중한 사안으로 보이거든요. 참고로 군형법상 위력행사 가혹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 사건은 편견과 선입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생각하게 해주는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군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죠? 우리 군에서는 선진 병역 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규정과 법규에 대한 군법 교육 및 병역 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지휘관 정신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세상에 나쁜 게는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선입견 그리고 편견이죠. 작가가 써줬어요. 자, 개인의 취향과 개성은 소중한 겁니다. 오늘의 한 줄, 남이 뭘 하든 신경 끄세요. 자, 국군장병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방 헬프콜 1303번이 24시간 365일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권이 침해당했을 땐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사건의 재구성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군대가 되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병역 문화를 만들어가는 행군기가 함께합니다. 다음 주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저는 경례 헬! 요즘 애들은 스킨십도 빨리 한다고 하던데 너 여자친구랑 진도는 수월하게 나고 있니? 이거는 왜 궁금해하시는 걸까요? 약간 사생활 침해 같은데. 야, 이런 질문은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하죠. 뭐가 문제였을까요? 모르죠. 알려주세요. A중 대장이 병사들과 어떻게 면담하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대의 퍼스널 컬러가 바로 블랙이거든요. 혹시 군복이 블랙인 건가요? 대테러 특수임 무대 나와주세요. 저희의 역할은 테러 상황 발생 시 테러범 진압, 인질 구출 등 테러 상황을 진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테러가 또 뭐 화창한 날만 일하는 게 아니니까. 날씨. 엎드렸어.